노량이 영감이라고 아주 소문난 부잣집에 너무나 용모도 준수하고 아주 성향도 좋고 하는 명문집 가문의 규수가 며느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참 며느리가 인사성도 바르고 예의도 바르고 참 신랑도 잘 모시고 부모님들 잘 모시고 이렇게 잘 하니까 그 시아버지가 지독한 구두쇠 노릇을 해서 재산을 불리면서 자수성가해가지고 나름 큰 성공을 했다고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시아버지가 노랭이 시아버지가 하루는 새 며느리를 곡간으로 불렀어요. 자랑하기 위해서죠. 시아버지는 곡간에 있는 보물들, 여러 그 곡식들 이렇게 쟁여놓은 곡식들을 새 며느리에게 자세히 이거 설명해 주면서 보여주고 자랑하면서 자기가 평생 정말 구두쇠처럼 아껴서 모은 재산이라고 자랑을 했어요. 특히 곡간 한쪽에 있는 여러 개의 큰 독에 각종 곡식들로 아주 가득히 담아져 있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새 며느리에게 자기가 재산을 늘려온 비법을 은밀하게 가르쳐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도 이렇게 해라 이런 뜻으로 가르쳐 줬죠. 그 비법은 뭐냐? 곡간에는 2개의 대박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에게 곡식을 빌려줄 때는 적게 주고 받을 때는 큰 걸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작은 박으로 주고 받을 때는 큰 박으로 받는다는 거죠. 뒷박이 다른 거예요. 겉보기는 똑같이 보이는데 굉장히 많이 차이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비밀리에. 그래서 곡식을 내줄 때는 작은 대박으로 세어서 주고 받을 때는 큰 대박으로 받으니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며느리한테 너도 그렇게 해라. 이 말을 들은 새 며느리는 나름대로 뭔가 생각은 있었지만 하여튼 근엄하신 시아버지가 하신 말씀이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하고 겨우 공손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나 지혜롭고 영특한 참 사리분별도 잘하는 이 며느리가 어려운 사람에게 장기 이자로 이제 쌀을 내주고 받을 때는 반대로 작은 바가지를 거꾸로 사용한 거야. 줄 때는 많이 주고 받을 때는 조금 받는 걸로 거꾸로 했어요. 즉 큰 바가지로 줄 때는 주고 받을 때는 오히려 작은 바가지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박리담회하는 것처럼 많이 팔면 조금만 이문이 적더라도 결국은 분대가 부자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살펴서 그렇게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들은 진짜 쌀 대박 하나에도 쌀 메달에도 정말 이렇게 마음이 오고 가고 하는 판인데 새 며느리가 들어와서 지혜롭고 아주 아름다운 그 사근사근한 그 며느리가 들어와서 큰 대박으로 준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그 영감이 줄 때하고 벌써 6개월의 차이 나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유리알처럼 투명하지요. 그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야말로 그 살림살이를 하는 사람들은 금방 이것을 알아채고 새 며느리의 후한 손떡이 입소문으로 전해져 가지고 곡식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멀리서도 오는 바람에 곡간에 묵은 곡식까지 아주 다 나가버렸어요. 소문난 집에 원래 그렇잖아요. 식당도 소문난 집으로 많이 가는 거와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이런 이 농사를 지어서 많이 진 그 부잣집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저 농한기에는 찾아와서 그 곡식을 받아가지고 농사 진 다음에 갖다 주고 뭐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그냥 뭐 소문이 나가지고 그 집 며느리가 말이야
야, 대박 났어. 대박으로 주더라. 이런 얘기죠. 말하자면 대박으로 주고 받을 때는 작은 소박으로 받더라 이거야. 그 이 사실은 시아버지만 모를 뿐 그 농민들하고 자기는 거래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알려진 일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며느리가 큰 바가지를 들고 나오는 거 보고 대박이 나왔다. 오늘은 대박을 받았다. 라고 공공연하게 회자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박이 났다는 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있겠잖아요. 그렇게 남한테 잘 베푸는 걸 대박이라고 한다 했고 받을 때는 오히려 조금 받았다는 걸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가을이 되니까 곡간에는 새 곡식들이 들어와서 전보다 훨씬 더 많은 독을 가득 채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속사정을 모르는 시아버지는 곡간 가득한 핵곡식을 보며 새 며느리에게 복이 따른다고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 새 며느리가 하면 뭐든지 다 잘 되고 참 성실하게 잘하니까 새 며느리에게 아예 곡간 열쇠를 아주 맡겨버렸어요. 너 잘하고 있다. 너 때문에 우리가 더 부자가 되겠다 하면서 줘버렸어요. 몇 년이 안 돼가지고 새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평생 모은 그 재산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대박으로 주고 소박으로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월이 흐르고 흐르자 그 집안이 그 집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냐면 노랭이 영감댁이라고는 벼로로 불렀는데 저 노랭이 영감댁이라고 그 집이 입버릇처럼 사람들이 얘기했었는데 큰말댁이라는 새 벼로로 바꿨다고 합니다. 대박댁이라고 대박이 난 돌 큰말댁이나 뭐 대박말댁이나 같은 댁이죠. 큰말댁이라고 벼로로 바꿨다고. 그 댁을 부를 때는 저 부잣집 저 노랭이 영감댁 이렇게 그 집에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걸 큰말댁이라는 벼로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제 된 며느리는 재산도 많이 모았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덕도 많이 베풀었어요. 그래서 시아버지, 시어머니 다 돌아가신 다음에 자기가 주권을 쥐고 며느리가 돼서 집주인이 돼서 이렇게 있을 때도 어려운 사람들의 이웃들에게 덕을 많이 베풀어서 한평생 동안 존경받는 삶을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는 거는 많이 주고 받는 거는 적게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거는 감사한 마음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푸른색 오라가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뒤로 주고 말로 받게 된다고. 여기는 지금 사람들한테 식지로 곡식을 대박을 주고 소박을 받았지만 이 감사하는 마음 남에게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연불한 거를 회양을 하게 되면 이 정도가 아니고 뒤로 주고 말로 받게 됩니다. 엄청나게 빨리 진보할 수 있는 비결이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남을 위해서 연불하고 나라가 흔들리고 있을 때 우리는 나라가 제대로 된 정말 공명정대하고 죄짓지 않는 사람이 국민들이 대접받고 정말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정의롭게 사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